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HLA-B 5501과 이제 자가 보고된 페니실린 알러지 사이의 어소시에이션을 규명한 지아스 스터디에 관한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Adverse Drug Reaction이 이제 임상적으로 굉장히 흔하고 높은 이완율과 사망률을 갖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ADR이 이제 그 병원 입원 3.5%의 요인이 되고 10.1%의 환자들이 그 입원 중에 ADR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20만 명 정도의 페이털 케이스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DR은 이제 리액션 타입에 따라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 타입 A 리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의 파마콜로지컬 액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타입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계가 연관된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 B 리액션이 타입 A에 비해서 훨씬 덜 빈번하지만 타입 B 리액션이 좀 더 중증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그 약물이 그 철회되거나 회수될 요인으로 더 흔한 요인이 됩니다. 이제 타입 B 리액션의 그 가장 흔한 원인은 안티바이오틱스인데 이제 통상적으로 베타락탄 클래스의 안티바이오틱스가 그 원인이 됩니다. 이제 페니실린 알러지의 유병률이 약 25%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그 페니실린 알러지에 대한 유전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는 그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역할을 포함하는 리스크 팩터나 메커니즘에 관한 좀 더 높은 이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그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 UK 바이오뱅크, 그리고 밴더비트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의 DNA 바이오뱅크, 즉 바이오VU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이제 페니실린 유도된 과민 반응에 대한 이제 제네틱 리스크 팩터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추가적으로 23andMe 리서치 코호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subject and method인데 먼저 스터디 서브젝트와 이제 그 피노타입을 규정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의 52,000명 그리고 UK 바이오뱅크 50만 명, 바이오VU의 67,323명 정도의 이제 지노타입과 피노타입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 바이오VU 같은 경우에는 유로피언 앤세스터리의 그런 자가 보고된 그 일렉트로닉 헬스 리코드를 사용을 추가적으로 하였습니다. UK 바이오뱅크와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에서는 이제 그 ICD 코드 G88.0을 이제 코드를 사용하여 페니실린 알러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는데 이 해당 코드는 이제 환자에서 보고된 페니실린 알러지 스테이터스를 의미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그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에 대해서 일렉트로닉 헬스 리코드의 텍스트 필드나 아니면은 그런 설문조사지에 있는 그런 정보를 활용하여 그런 유사 페니실린 알러지에 대한 정보도 추출하였습니다. 이제 바이오VU 같은 경우에는 G88.0 코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 EHR의 알러지 섹션에서 그 드럭 알러지 레이블이 되어 있는 그런 파티시펜트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아스와 메타 어널리시스 방법인데요.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에서는 이제 베타락탄 드럭이나 아니면 페니실린에 대한 그 자가 보고된 그런 알러지 리액션이 있는 케이스를 사용하고 UK 바이오뱅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G88.0 코드를 가진 케이스 그리고 바이오VU 같은 경우에는 그 EHR에 드럭 알러지 레이블이 되어 있는 케이스를 활용하여 지아스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코호트에 대해서 세이지를 사용하여 지아스를 수행하였고 related individual을 포함하고 그 첫 번째 10개의 PC와 AC 그리고 섹스 그리고 바이오VU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EHR 렌스에 대해서 어저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세 가지 코호트에 대해서 1970만 개의
그 마커에 대해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수행하였고 스냅 이펙트 에스티메이션이나 아니면 그 스탠다드 에러를 그 메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제 픽스드 이펙트 모델로 이를 다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HLA 타이핑 하는 방법인데 그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크리닝 어레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SNP2 HLA2를 사용하여 임피테이션을 진행하고 HLA 타이핑을 수행하였습니다. UK 바이오뱅크 같은 경우는 UK 바이오뱅크에서 릴리즈된 그 4디짓 임피티드 HLA를 사용하였고 바이오VU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SNP2 HLA2를 사용하여 4디짓 HLA 타이핑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UK 바이오뱅크,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 바이오VU의 이제 페니실린 엘러지와 그런 이 4디짓 HLA 얼릴 사이의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어디티브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하여 GIAS를 분석하였습니다. GIAS가 아니고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 전체 세계의 코호트에 존재하는 164개의 HLA 얼릴에 대해서 이제 GIAMA 소프트웨어 2를 사용하여 메타 어널리시스를 진행하였고 그 테스팅된 얼릴이 164개이기 때문에 이 개수에 기반하여서 범페로니 코렉션된 p-value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HLA B5501 얼릴에 대한 가장 강한 태그 스닙을 찾기 위해서 그 HLA 5501 얼릴과 그리고 HLA B 리전의 플러스 마이너스 50kbase에 있는 모든 스닙에 대해서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레플리케이션 스터디인데요. 이제 23andMe 리서치 코호트의 유러피언 앤세스트리의 서브젝트에 대해서 HLA 5501 얼릴의 레플리케이션 어널리시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페노타입 정의는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엘러지 테스트가 양성인 경우 혹은 이제 페니실린에 노출되었을 때 엘러지 증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그런 경우에 이제 페니실린 엘러지로 페노타입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그 위에 3개의 코호트와 이 23andMe 코호트의 4개의 코호트에서 HLA B5501에 대한 메타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GIAMA 소프트웨어 2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결과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 UK 바이오뱅크,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 바이오VU의 3개의 코호트에 대해서 1970만 개의 스닙과 인델에 대해서 페니실린 엘러지와의 연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증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 그러니까 페니실린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의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하였는데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3%의 대상체가 아나필락시스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4%가 이제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바이오VU 같은 경우는 5%의 이제 대상체가 아나필락시스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이제 이 정의된 페노타입이 페니실린 과민증에 대한 좀 덜 심한 덜 중증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이제 규명하였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그 세계의 GIAS에 대한 메타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2가지의 페니실린 엘러지에 대한 시그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로모좀 6번의 MHC 리전에 존재하는 변이였고 두 번째는 크로모좀 1번의 PTPN22에 존재하는 미스센스 변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페니실린 엘러지와 연관된 HLA 로커스를 이제 파인 매핑한 결과인데요. 세 개의 코호트에 대해서 이제 HLA B5501 얼릴만이 유일하게 그 같은 이펙트를 갖는 것으로 이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에서 결과가 나왔고 이 얼릴이 이제 이전에 GIAS 결과에서 리드 베리언트와
리드 베리언트가 태깅하는 그런 얼릴이었습니다. 이후에 좀 독립적인 메타 어널리시스를 바이오V와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에서 이제 HLA B5501에 대해서 수행을 하였는데, 이를 이제 그 아나필락시스의 중증 반응을 갖는 것을 제외한 그런 코호트에서의 메타 어널리시스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샘플 사이즈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의 에스티메이트이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고, 이는 이 어소시에이션이 좀 더 심한 중증의 과민 반응에 의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고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레플리케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그런 결과인데요. 그런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 UK 바이오뱅크, 바이오VU의 메타 어널리시스한 결과와 굉장히 유사한 임팩트 사이즈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와 레플리케이션 코호트 전체에서 이 열릴의 캐리어들이 페니실린 엘러지에 대해서 33% 정도 더 높은 그 릴레이티브 오드스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HLA B5501에 대한 어소시에이션 분석을 하였는데, 첫 번째로 UK 바이오뱅크 피아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GWAS 리드 베리언트이자 이제 HLA B5501 원리의 태그 스닙이었던 이제 해당 변이를 다른 트레이과의 어소시에이션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림프구 수가 더 낮은 림프구 수, 그리고 더 낮은 백혈구 수와 연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HLA B5501 얼릴이 갖는 그런 기능적인 임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스토니아 바이오뱅크, UK 바이오뱅크에 존재하는 모든 HLA-B 얼릴에 대해서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를 이제 비교하였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HLA-B5601이 HLA-B5501과 99%가 넘는 그런 높은 시퀀스 유사도를 갖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추가 분석을 통해서 HLA-B5601과 HLA-B5501이 그 152번 글루타믹 애시드가 발린으로 163번 트레오닌이 류신으로 전환된 그 두 가지 아미노산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HLA-B5601이 그 페니실린 엘러지 어소시에이션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그 두 개의 차이나는 그 아미노산이 페니실린 엘러지의 기능적인 어떤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규명된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그런 가질 수 있는 엔도페노타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그 자가 보고된 페니실린 엘러지를 이제 오토이뮨과 헤마톨로지컬 트레이스과의 사이의 제네틱 코릴레이션을 LD 허브를 사용해서 이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자가 보고된 페니실린 엘러지가 류마토이드 아르스라이티스와 0.35 정도의 제네틱 코릴레이션을 갖는 것으로 이제 발견이 되었고, 이렇게 이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HLA-B5501에 대해서 UK 바이오뱅크에 이제 그 류마토이드 아르스라이티스를 갖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이제 페니실린 엘러지 어소시에이션 어널리시스를 다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전체 UK 바이오뱅크 코호트에서 진행한 그런 이펙트 에스티메이트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이제 그 자가 보고된 페니실린 엘러지 페노타입이 좀 덜 중증의 T세포 매개되고, 그리고 딜레이드 타입인 페니실린 엘러지를 이제 나타내는 피노타입이고, 그 이는 이제 오토이뮨 컴포넌트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이 연구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이제 그 EHR로부터 추출된
추출되고 그 셀프 리포티드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피노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베리피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연구에서는 그 베타 락탄 하이퍼센시티비티를 갖는 것으로 레이블링된 대다수의 환자에서 그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다시 밸리데이션 테스팅을 했을 때 실질적인 트루 하이퍼센시티브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연구에서의 페노타입이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다수의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페니실린 엘러지는 딜레이드 타입 엘러지인데, 이는 이제 일시적인 비나인 래시를 통해서 발생이 되고 추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IG 내게 된 페니실린 엘러지를 갖는 것으로 레이블링된 많은 인디비주얼에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라서 두 가지 모든 케이스에서 만약에 그 내성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실질적인 페니실린 유도된 리액션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페니실린 투여 시에 이제 내성이 생기더라도 이전에 페니실린에 대해서 페니실린을 투여됐을 때 페니실린과 연관된 반응을 경험하는 인디비주얼을 이제 피노타입이 그런 대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마코제네틱 렐러번스에 대해서 잘 정립된 HLA 얼릴의 이펙트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 HLA-B 5501 얼릴의 이펙트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predictive value 측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한 페니실린 유도체나 아니면은 약물 반응의 특정 타입을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피노타입 리파이먼트를 통해서 이제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